이집트 역사의 제2중간기는 BC 1650년경부터 BC 1550년까지 지속된 복잡한 시대였으며 제13왕조부터 제17왕조까지 약 100여 년 동안 계속된 시대였습니다. 제2중간기는 이집트의 정치적 분열과 불안정의 시기였습니다. 중왕국이 끝난 후 국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할 명확한 중앙 권한이 없는 혼란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 고유한 통치자와 정치 체제를 가진 수많은 소규모 독립왕국이 등장했습니다. 이 왕국들은 나일 삼각주와 이집트 전역의 다른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2중간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레반트에서 기원한 이방 민족인 힉소스의 이집트 침공이었습니다. 힉소스는 BC 1650년경에 이집트를 침공했고 그들의 뛰어난 군사 기술과 전술을 통해 이집트 대부분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일 삼각주의 아바리스의 수도를 정하고 약 15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힉소스는 이집트 전쟁의 혁명을 일으킨 말과 전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이집트에 도입했습니다. 이후 힉소스의 15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는 가운데 테베를 수도로 한 이집트 원주민 통치자 왕조인 17왕조가 세워져 나일강 삼각주를 독차지한 힉소스인들과 대립하는 구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17왕조의 파라오들은 이집트 남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점차 북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지속적인 북벌의 결과 결국 아음모세 1세에 이르러 힉소스를 몰아내고 이집트를 재통일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집트 역사 중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신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신왕국은 BC 1550년경부터 BC 1070년까지 지속된 고대 이집트 역사의 한 시기입니다. 예술, 건축, 종교, 군사정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룬 것이 특징이고 신왕국은 고대 이집트에게 큰 번영과 권력을 안겨준 시기였으며 이집트를 고대 세계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왕국은 이집트에서 힉소스를 몰아내고 나라를 통일한 아음모세 1세의 통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음모세는 남부에서 이집트를 괴롭히던 누비아인을 물리치며 국경을 안정화시키고 힉소스 지배 시기에 파괴되었던 많은 사원과 기념물의 복구와 새로운 신전의 건설을 시작하여 후기 파라오의 건축적 성취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음모세는 하테셉수트, 투투모세 3세 및 아멘호테프 3세를 포함한 일련의 강력한 파라오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 한 명이며 유일한 여왕입니다. 그녀는 디르엘 바위 하트셉수트의 장제전을 비롯한 매장사원 건설을 포함하여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하트셉수트의 통치는 또한 끊어진 무역로를 복구하고 주변 세력들과 평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매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투투모세 3세는 이집트의 국경을 확장하고 이집트를 고대 세계의 주요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투투모세 3세는 카르나크의 아문사원을 포함하여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는 이집트에서 평화와 번영의 기간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는 멤논의 거상을 포함하여 많은 사원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도 아문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룩소르의 신에게 바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는 태양신 아텐 숭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교를 도입한 그의 아들 아케나텐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아케나텐은 이집트의 수도를 아텐 숭배에 바쳐진 아케타톤이라는 새로운 도시로 옮겼습니다. 아케나텐이 죽은 후 그의 아들 투탕카멘이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은 1922년 왕가의 계곡에서 온전한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투탕카멘은 괄목한 통치를 보여주지 못한 채 18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제19왕조에서는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와 같은 강력한 파라오가 등장했습니다. 세티 1세는 카르나크의 아문사원에 있는 하이포스타일호를 포함하여 많은 기념물을 지은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뒤를 이은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라메세움과 아부신베를 포함하여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또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기록된 역사상 최초의 평화 조약을 히타이트와 체결했습니다. 제20왕조는 신왕국의 마지막 위대한 파라오인 람세스 3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람세스 3세는 수년 동안 이집트 국경을 공격해온 바다 민족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람세스 3세는 아문신에게 바쳐진 메니나트, 하부 사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원과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이집트 신왕국은 위대한 문화적, 예술적, 건축적 성취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고대 세계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 군사적 정복의 시기였습니다. 신왕국의 파라오는 예술, 건축,
종교의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제3중간기는 BC 1070년경부터 BC 712년까지 약 350년의 기간으로 신왕국 시대가 끝난 뒤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이집트는 외세와 원주민 세력의 연속적인 통치를 받았으며 국가는 정치적 분열과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집트 삼각주 지역의 타니스 출신의 통치자들로 구성된 제21왕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왕들은 신왕국의 영광을 되살리려 했지만 리비아인과 누비아인의 침략, 전국 각지에서 강력한 지방 통치자의 출현 등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후기에는 쿠시의 통치자로 구성된 제25왕조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누비아 출신인 이 통치자들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새 왕국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원과 기념비를 세웠지만 결국 기원전 671년에 이집트를 침공한 아시리아인들이 그들의 통치에 도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3중간기는 잦은 권력투쟁, 침략, 중앙집권적 권위의 쇠퇴로 특징지어지는 이집트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새로운 종교 및 장례 문서의 생성과 독특한 예술적 스타일의 출현을 포함하여 문화 및 예술 발전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후기 왕조 시대는 BC 664년 프삼티크 1세가 세운 제26왕조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제3중간기의 쇠퇴에 이어 이집트의 권력과 문화가 부흥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제26왕조는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에 기반을 둔 제27왕조와 제31왕조를 포함하여 여러 다른 왕조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집트는 새 왕국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일련의 왕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새로운 사원과 기념비를 세웠고 또한 이웃 국가, 특히 그리스와 페니키아와의 무역과 상업을 장려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 예술과 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여 새로운 종교 및 장례 문서를 제작하고 독특한 예술적 스타일을 창조했습니다. 후기 왕조 시대는 BC 671년에 이집트를 침공한 아시리아인과 BC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한 페르시아인을 포함하여 일련의 외국 침략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정복은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된 페르시아 점령 기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집트의 페르시아 점령은 상당한 정치적, 문화적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인도 유럽 혈통인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종교 관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새로운 행정 및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이집트는 사트라프 즉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지방 총독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총독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외국의 위협, 특히 그리스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방어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점령은 이집트 종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교도였으며 그들은 전통적인 이집트 종교를 억압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로 대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페르시아의 빛의 신인 미트라 숭배를 포함하여 새로운 종교 관습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점령기는 이집트에서 문화적, 지적 번영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는 고대 이집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집트인들이 고대 문서를 연구하고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이집트 종교 관습의 부활과 새로운 종교적, 철학적 텍스트의 창조로 이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집트 점령은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마케도니아 군대가 도착하면서 끝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신속하게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고 이집트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리스와 이집트 문화의 융합과 예술적, 지적 성취의 새로운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이집트 역사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집트 왕조는 마지막으로 파라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이어집니다. 이로써 고대 이집트 왕조는 외부인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는 헬레니즘 제국을 거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로마 공화국의 속주가 되면서 패망하게 됩니다.